안녕하십니까. 뒤에 업잡았습니다. 요즘에 원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2020년도 코로나 시작된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달러가 상승해 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당선됐을 때도 달러가 올랐었어요. 그런데 이번 또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2020년에는 또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도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 없고, 달러 하락은 거의 불가능했었던 거죠. 그런데 2024년에 또 트럼프가 됐는데 역시 또 경제 전쟁, 그러니까 환율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또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값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달러가 치솟는 것을,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국제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예? 또 술렁술렁 하니까, 또 그렇다 보면은 또 안전자산으로 자산들이 또 몰리니까, 투자처가 그쪽으로 자꾸 몰리게 되니까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축통화로 그 기축통화로 갈아타는 거예요. 영화 빅쇼트라는 미국 영화가 있었죠. 그 빅쇼트가 영어인데 경제 용어잖아요. 우리말로 공매도라는 뜻인데, 거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읽고, 이대로 가다가 망하겠다, 경제 위기 오겠다, 쓰레기 파생 상품들이 너무 널려있고, 그것도 차곡차곡 파생의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계가 이제 밑에 이제 기반으로 다져져 있던 그 기업체가 무너져 버리면 같이 우르르 도미노 형상처럼 무너지겠구나, 카타스트로피구나, 네? 대재앙이 벌어지겠구나 그 판단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험을 든 거예요. 이렇게 망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보겠다. 그래서 매도를 한다 그러는데, 매입은 사는 거고, 달러로 사는 거고, 원화를 혹은 일본 엔화를 사든 사들이는 거예요. 매도는 파는 건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매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빅쇼트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빅쇼트, 크게 짧게 한탕 한다는 얘기인가? 하여튼 간에 공매도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또 원화 가치가 또 하향이 돼가지고, 왜 그런가 싶은가 보니,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또 덤퍼주기를 하고 있는 거, 이게 민주당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퍼주고 배급 사회로 만들려고 그러고, 사회주의, 경제적 사회적 경제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르크시즘을 갖다가 이제 대한민국 국가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그런 꼼수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경제 체제가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거고, 원화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게 되어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잡으려고 베네수엘라도 공격하고 있고, 또 정권 퇴진을 위해서 지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본보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가 그런 식으로 돈을 풀다 보니까 또 앞으로 또 예산이 엄청나게 책정됐더라고요. 나라 말아먹으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푸니까 또 베네수엘라처럼 이제 된다 이거.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대공황이 왔잖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타격이 와도 오히려 환영인 거예요. 이 좌파들한테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환영인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짧게 한탕 하는 것처럼 빠르게 나라를 갖다 붕괴시켜가지고 완전히 다 국민도 쫄쫄 굶기고 가난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배급주의로 더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베네수엘라처럼 원유가 안 나오잖아요. 순수하게 다 수입으로 다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얘네들은 이제 중국이랑 같이 가겠다. 중국의 속국이 되겠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으면 중국이 오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런 짓거리를 못 벌리겠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선화기를 벌리고 있으니 덫을 갖다가 이렇게 파놨기 때문에 이제 중국 믿고 이제 이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지를 해야 됩니다. 자, 달러 안 사시는 분들 당연히 사야 되죠. 그런데 달러 값이 원래는 저점에 매입하고 그리고 또 고점에 매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올라가니까 불안 심리에 비싼데도 막 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떨어지면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떨어지지가 않죠. 예전에 제가 한번 중간에 금을 한번 살라 그랬었다가 포기를 했어요. 너무 비싸서. 근데 더 올랐어. 10만 원이 더 올랐어요. 그때 샀어야 됐어. 그럼 지금 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서민들은 해지 수단에다가 안전 자산에다가 손을 벌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2017년 당시만 해도 또 위기설이 막 나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조금 이제 사놓은 게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지금 원화를 갖고 있으면은 가난해지는 겁니다. 달러, 금, 은을 갖고 있으면은 기존에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 돈이 이제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사람들은 버티는 수밖에 없고, 아예 없는 사람들은 손해 보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자기 자산에서 한 10% 정도는 달러, 금, 은을 갖고 계셔야 돼요. 거기서도 달러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금, 은, 달러에 비중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금, 은 순서대로 이렇게 비중을 두고 아니다. 은금이죠. 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비싸긴 해도 그나마 금에 비해서는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은인 거예요. 지금 은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저평가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원화 가치가 혹은 달러 가치가, 지금 달러는 가치가 상향 조정되어 있지만 하향 조정된다. 돈이 휘지 쪼가게 된다. 전 세계 대공황이 온다. 그러게 되면은 금은인 거예요. 그냥 금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유일하게 부담 없이 안전 자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자산은 유일하게 은밖에 없다. 금도 한돈 사세요. 한돈도 비싸잖아요. 70만 원 이상이잖아요. 지금 한돈에 70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은은 이제 한돈에 9천 얼마니까 이제 은 쪽에다가 옛날에 비하면 비싸죠 지금. 그래도 은을 조금씩 매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추워가지고 외부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짧게 하고 또 다음에 방송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